그 최욱 씨가 뭐가 불안한지 나는 안 불안하거든 지금. 참 나이브하셔. 나는 안 불안해. 왜요? 뭐 진짜로? 맹자 이런 거 다 읽으셔서 안 아니 그게 불안하신 거 아니고 아니에요? 지금 상황 이렇게 보면 네. 막 불안해할 이유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은데.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불안해 물어봐봐요. 일단 저는 예. 일단은 화가 나는 게 하나가 있고 불안한 게 두 번째예요. 네. 왜 화가 나냐면 일단은 얘네들이 하는 행태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첫째. 아니 그건 됐어. 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화내봐야 소용없어요. 아, 그거는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불안감은 이번 대선을 통 한덕수라든지 김문수라든지 그래서? 따위 사람들이 당선이 될까봐. 다시 말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까봐 아하. 낙마할까봐. 왜냐? 지금 하나 확실한 것은 사법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법부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거 먹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마음 먹었어. 그럼 이거 안 밀어붙일까요? 그들의 머리를 다 쥐어짜서 어떻게 해서든 해내려고 하겠죠. 하겠지.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에서 그렇게 하리라는 거는 지금 이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고법이라든지. 서울고법에서 하루 만에 와. 집행관까지 네. 뭐 인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심지어 두 군데. 인천지법이랑 와. 서울 남부지법이랑 보냈잖아요. 대단하더라.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대항 수단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근데 민주당과 국회가 이제 국회의 권한에 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다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연대하는 여러 정당들과 함께 국회를 꽉 잡고 있어요. 네. 이게 3분의 2가 안 될 따름이지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 이제 15일 날 지금 공판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의 목표는 그러니까 조희대의 목표는 네. 6월 2일까지 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형 확정. 그렇죠. 그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리 쪽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재판도 이날 오늘 이후로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목표예요. 그렇게 그러면 해야 돼. 어떤 재판도 15일 파기환송심 음. 첫 공판 네. 그것이 안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날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재판들도 다 선거운동 기간에 다 연기되도록 만들고 네. 하여튼 6월 3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도 안 열리게? 안 열리게 하는 근데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어떻게요? 우선 우선. 15일 날 공판을 하려면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이 돼야 돼요. 해야 돼요. 전달. 본인에게 아니면 이재명에게. 이재명에게 피고인 이재명에게 전달이 돼야 돼. 전달. 근데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집에 지금 선거운동 없으니까. 때문에 막 다니고 있으니까 집에 없을 거 아니야. 네. 대표실에 보내도 수령 안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인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최강 유튜버가 다 얘기했어. 그 사람들은 인천지법 집행관은 인천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고 아. 남부지법은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건데 직장이 있어서 남부지법 집행관은 남부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야. 그죠? 아, 네. 다른데 못 가요? 못 뭐 가요. 강원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에 안 가고 국회에 안 오면 되는 거야. 일단 지금 댓글이 지금 나이브하다고 많이 두 번째 모든 재판을 선거운동 기간에 다 이후로 연기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10까지. 12일까지 결정하라고 결정 안 하면 탄핵해야 돼요. 네. 탄핵하면 재판 열릴 수 없어요. 아니 저 15일 재판이. 자 제가 좀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12일까지 시한을 줬고 그때까지 기일 변경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죠. 그럼요. 네. 탄핵을 하면 또 서울고법은 재빠르게 또 다른 재판부로 네. 바로 또 배당을 해버립니다. 네, 배당해서 또 집행관 시켜서 또 보내겠지. 집행관 250명을 투입시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준비에 들어갈 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탄핵하느냐는 이제 이 작전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피차간의 법 기소를 동원해서 네네네. 피차간의 수싸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의총을 열어서 집행부에다가 탄핵을 포함한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걸 다 위임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싸움은 판사들은 법원 잘 알지 모르지만 싸움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요 민주당은 싸움의 전문가들이야. 아 그러네. 예, 수많은 전투 경력을 지니고 있는 요 집단하고 이제 저 싸움을 업어로 하는 요 국회의원 집단하고 그냥 법법만 가지고 뭐 그냥 지 맘대로 하던 판사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가? 뭐 대법원장 하나만 먼저 탄핵하냐, 뭐 9명 포함해서 10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냐, 고법 부장판사 지금 이재권 부장판사 포함해서 배석판사 둘까지 그 대등재판부 합의부 거기 3명을 다 탄핵하냐, 이재권 혼자만 탄핵하냐 이런 복잡한 수사함들이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탄핵하냐. 그거는 민주당이 맡기라고요. 해요 거기서. 그 전문가니까. 우리 지금 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대 축구 시합 하는데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와씨 그거 패스 왜 그렇게 해? 뭐 아니 그 슈팅을 깔아서 차야지 왜 위로 차냐고.
그럼 뭐라 그래? 축구 선수들이 야 네가 해, 네가. 그나마 지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창호하고 조은현이 바둑 두고 있는데 왜 그 따도 왜 그 자리가 따도? 앉아가지고 초수를 저거를 저기다가 안 두고 이건데 거기 선수들이에요. 아, 그래요? 선수들한테 맡겨놔요. 그럼 선수들도 이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것까지는 나는 이제 우리 그때 나는 사실 좀 불안했어요. 네. 그걸 불안하다고 맞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네.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무죄로 해서 상고 기각할 거면 천천히 하지. 어차피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중단되는데 그걸 뭐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털어주기 위해서 서두른다는 거는 상상할 수 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지기현과 아울러서 조희대 이름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그 논거는 뭐냐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항소심 완전 무죄를 엎으려면 정밀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하기는 어렵다. 네. 고로 이렇게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그냥 그게 상고 기각이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습니다. 조이대가 뭐 털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돼 해서 사람들이 아 이건 상고 기각인가 이렇게 갔던 거지. 그렇지. 생방송 중계도 나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대국민에게 그러니까 생방송. 미친 자들의 미친 짓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상식과 법리에 의거해서 네. 그걸 예측했던 분들을 나이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인은 암세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기 암세포가 터져 나온 거잖아. 맞습니다. 우리가 오진했다. 싸움의 기술이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사법 관료 집단이 법원 관료 집단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이는 징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는 6만 페이지 다 읽었어? 12명이 다 읽었어?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니까 네.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읽었다고 했어. 캔으로 기록을 모두 보셨다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로그 기록 내놔봐. 이렇게 아,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힘 같은 경우면 싸움을 해본 양아치 집단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원래.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스캔을 했다고 그랬지. 봤다고 바꿨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그게 싸움이거든. 아 그게 싸움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로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흘리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제목이 뭐였습니까? 상고는 원래 다 안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봤다는 자백이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또 제목이 바뀌어요. 상고 심판 구조를 잘 모르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익명의 관계자로 숨어서 했잖아요. 네. 그게 이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긁혔다는 거예요. 원래 대법원은 말 안 해. 네. 아 원래는 원래는 말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되는 놈들하고 말 섞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꼭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판결하면 그만이야. 니들이 어쩔 건데. 근데 지금 거의 수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거구나. 그럼 실제로 그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조이대가 처음부터 이 날짜 다 헤아려 보고 6월 3일 전에 날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이걸 시작했겠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불안론의 근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우 전략적이다. 조이대가 바보냐. 그렇지. 전략적으로 다 법을 다 아는 애들인데 바보야. 바보야? 그거를 바보가 아니라고 전제하니까 얘기가 자꾸 안 풀리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의 원인이 뭐냐면 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권자 시민들의 투표권을 공격해 온 거잖아. 네. 그러니까 기호 1번 후보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무투표 당선시키겠다는 거야. 와 심각하다.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지금 나의 참정권,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대법원한테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네. 화도 나고 이거 못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히 네, 뺏기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잖아. 지난번 항소심에서 유죄했으면 5월 1일 날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어. 3월 26일에 네. 만약에 유죄 나왔으면 끝났다고 아찔하다고 나 그 생각하면 아주 내가 아찔해. 김현수 대통령이라고. 그래. 통화해보자 진짜. 아니 5월 1일 날 아웃시켰으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직 열흘 기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냈어요. 그럼 그래도 대선은 또 이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거든. 그렇습니다. 속도전인데 그러면 조희대는 뭘 했냐 하면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올라오면 5월 1일 날 보내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뻔했네. 무죄 와가지고 그럼 다시 보내야지. 그렇죠. 그 생각만 한 야,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야. 했는데 지들이 어쩔 건데라고 했는데 어쩌고 있잖아 지금. 지금 다 탄핵당 국회가 감히 우리를 탄핵한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헌법에 다 있는데 그 사람 헌법을 잘 몰라. 헌법에 과반수로 그냥 탄핵하게 돼 있다고. 조이대 외 9명은 단 한 번도 자기들에게 도전을 해왔던 세력들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어. 상상한 적도 없어. 그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항상 봐줬기 때문에 사법부의 일은. 상상한 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맨날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을 어떤 옛날 쌈점 해본 아저씨가 가르치잖아. 네네. 백윤식 씨인가? 네. 가르치는데 배우가
그거잖아. 맨날 폰만 잡고 이렇게 싸움만 하는 놈은 너 그러다가 좀 이따 피똥 싼다? 이렇게 하고 와라바시 딱 그거 확 찌르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말로 아.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저쪽에서 암수를 쓴 거잖아.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또는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의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네.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이 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내규를 다 어기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협지에서도 서로 겨룰 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정말로. 서로 정해진 초식이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고 암수를 쓰는 거잖아. 암수 반칙을 한 거라고.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네.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칙.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는 거야.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대법관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해왔던 그게 것 같아. 항상 문제라니까. 근거는 없어. 내가 뭐 본 적이 있냐 뭐느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를 해왔어. 말씀이 뭐 다 맞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사롭게 움직였다. 근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사태가 펼쳐졌던 내란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입 안 다물었어. 그리고 자기 뭐라고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했잖아. 저 대법원장. 그러니까, 살펴보겠다고. 아니 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예. 지켜봐야 되는데 뭘 지켜봐? 뭘 지켜봐? 이미 다 봤는데 뭘 아니, 수십 년 판사를 하는 사람이잖아. 네. 우리 헌법 77조 개헌법 앞단에 보면 국회에 대해서는 합법 합헌 개헌인 경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근데 그날 밤에 국회 개헌군이 쳐들어가서 유리창 끼고 들어가고 막 다 봤잖아. 맞습니다. 무슨 검토해봐야 뭔 되는데. 절차를 거친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이것은 이미 한패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아 윤석열과 네. 그렇지.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아, 이제 그 나하고 동향이거든. 그 동향.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주 그 월성 그것도 똑같아. 아, 네. 면은 다른데. 예. 네. 그런데 이제 경주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면 되게 순해요. 순한데 고집이 세. 아 고집이. 순한데 고집이 세다는 건 순한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대책이 없거든. 네. 어. 맞아요. 이게 순하지 않고 뭐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협이 돼. 눈치를 살피고. 근데 이렇게 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그 헌법 몇 조예요? 84조. 형사소출을 받지 예, 않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불소추특권 해석이 아직 해석을 대법원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네.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대 씨. 조희대 씨. 잘 들어보세요. 어. 특검 안 되니까 특검?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그럼.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서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그렇지. 의혹들이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이 공격을 그래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 이 쇼츠로 잘 만들어봐요. 이재건 부장판사도 계속 그렇게 가시면 그렇지. 대법관 가는 앞길이 완전 꽉 막혀요. 꽉 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간의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당일날 하루에 막 5가지 결정을 막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요. 예. 특검 대상이다. 이게- 이재권 판사님 편하게 사셔야죠. 그러니까 조희대는 사법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성공자. 아니 정말 진짜 안 순간적으로. 그랬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런 얘기 꺼내기 어려워. 아니 더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 늘리고. 거,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맞아. 거 이거는 말도 못 꺼냈던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은. 심지어 5월 2일에도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지금 웃으면 안 나와요. 맞아. 늘려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잖아. 100명 지금 조희대 네.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계속 뭐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하셔야 돼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얘기 많이 하셔.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요. 그래. 윤석열이처럼. 그렇지. 출석. 좋다. 평생 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어.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예. 맞아요. 피청구인 자리 가지고
사실 심리도 받고요. 네, 신문을 봤죠.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아 이거 좋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느끼게 거예요. 되죠. 아 사법부 요거는 개혁의 선구자가 되겠네. 진짜 조이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